안녕하세요, 온수미입니다. 요즘에 비가 자주 내리죠.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집에 있는 시간도 좀 많아지고 괜히 비 내리는 창문 밖에 바라보는 시간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맑은 날에는 그냥 지나쳤을 생각도 비가 오는 날에 괜히 한 번 더 곱씹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에 천천히 읽고 싶은 시집 3권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이 모두 다 장마 컨셉이라거나 비 컨셉이라거나 그런 시집은 아니에요. 대신에 비가 오래 내리는 날의 마음과 잘 어울리는 책들입니다. 젖은 식물 오래 바라보게 되는 날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되짚어보게 되는 날도 있고, 또 평소에는 닫아두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열리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 읽기 좋은 시집들입니다. 오늘은 이 시집마다 제 얽힌 이야기라던가 제가 또 여기서 하나씩 뽑은 시 한 편씩들도 소개를 한번 해보고요. 시를 읽은 뒤에는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았는지 그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에는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해석도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시집으로 들어가는 작은 입구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집입니다. 김상미 시인의 갈수록 자연이 되어가는 여자라는 시집이고요. 이 시집은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사촌 언니한테 선물 받은 시집입니다. 언니랑 저 둘 다 좀 글쓰기를 되게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책이나 글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또 그런 언니한테 언니가 또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나를 생각하면서 골라서 나에게 선물을 준 책은 내가 그냥 혼자 산 책이랑은 좀 다르게 읽히는 것 같아요. 책장에 그냥 꽂혀 있어도 책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분위기, 또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을 때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이 같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시집에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시집 앞에 시인의 말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를 읽을 때 이 시집 앞에 있는 시인의 말도 꼭 읽는 편이에요. 이거를 읽고 이제 시집을 고를 때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여기 날개에 있거나 목차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집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시집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시인의 말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로도 뭔가 내가 느낌이 너무 좋다,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고요. 이거 자체가 그냥 시인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은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내 시가 꼭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도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라 해도, 설사 시가 아니라 해도 삐뚤삐뚤 비틀비틀 넘어지고 엎어지면서도 나는 계속 시를 써왔다. 아무도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한 편의 시로 다시 태어날 때마다 나는 내 시 안에 뿌리 내린 세상이, 사람들이, 사물들이 너무나 고맙고 행복했다. 문학이라는 그 사나운 팔자가, 이렇게 시인의 말이 앞에 적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문학이라는 사나운 팔자, 이게 참 오래 남더라고요. 이 말이 뭔가 문학을 마냥 따뜻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나운 팔자 이렇게 부르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글을 쓴다는 게 뭔가 나를 위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진짜 피하고 싶었던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써지지 않는 시간을 막 혼자서 오래 견디기도 하고, 내가 쓴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요. 근데도 여기에 이제 적혀 있듯이 삐뚤빼뚤 넘어지면서 계속 시를 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저도 글을 쓰면서 잘 쓰는 날, 내 마음에 드는 날보다 자꾸 돌아가고 싶고 지우고 싶고 그냥 버려버리는 날도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의 말에 꾸준히 쓰면 언젠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응원보다
말들이 현실적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쓴다는 거는 매번 확신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신이 없어도 다시 문장 앞으로 돌아오는 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집에서 제가 하나 뽑은 시는요, 이렇게 미스터리라는 짧은 시고요. 김상미 시인님의 호흡이 짧지 않아요. 이제 길은 시들도 많은데 이거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해서 일단 하나 골라왔습니다. 모든 꽃은 피어날 땐 신을 담고 지려할 땐 인간을 담는다. 그 때문에 꽃이 필 땐 황홀하고 꽃이 질 땐 눈물이 난다. 이 정말 짧은 시지만 읽고 나면 생각이 오래 남더라고요. 저는 이 시를 피어나는 순간과 사라지는 순간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에 관한 시로 읽었고요. 꽃이 필 때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저희가 완전해 보이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시인이 그 순간의 꽃이 신을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꽃은 금방 지잖아요. 아름다운 게 영원히 머물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을 닮았다. 우리가 꽃이 되게 예뻐서 꽃 구경도 가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게 곧 시들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오래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저희 장마철에도 비를 맞은 꽃이나 나무 같은 게 되게 유난히 짙어 보이잖아요. 가장 뭔가 선명한 풍경인데도 조금씩 시들고 떨어지는 것들이 늘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 장마와 잘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했고요. 장마라는 게 식물에 물을 주고 모든 거를 되게 생명력을 주면서도 동시에 피어있던 꽃도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집이 제가 자연을 되게 편안한 배경처럼 막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과 나란히 놓고 생각하게 되는 책이에요. 비가 잠깐 오후에 잦아들었을 때 그 물 뚝뚝 머금은 젖은 나무 바라보면서 읽고 싶은 시집입니다. 두 번째 시집은 아이에게라는 김소연 시인님의 시집이고요. 사실 이 시집을 제가 예전에도 한 권 가지고 있었는데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선물로 줬습니다. 그 친구가 이 시집을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책을 선물하고 나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친구가 김소연 시인님의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이걸 선물을 한 건데, 진짜 그래서 서로 뭐야? 하면서 놀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선물을 줄 때 시집 앞장에다가 친구한테 그 편지를 써서 제가 손으로 편지를 써서 줬거든요. 근데 수업 중에 친구가 이제 김소연 시인님 글쓰기 수업을 듣던 중에 그 제가 편지 쓴 부분을 유심히 읽어보시고 사진까지 찍어 가셨다고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건넨 책이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닿는구나. 책을 선물하면 그 책은 내 손을 떠나는데 때로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저는 이 시집을 다시 사게 됐습니다. 책을 한번 선물한 뒤에 같은 책을 다시 사는 일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았다 하는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처음의 책과 두 번째 책 사이에 사람 한 명과 이야기 하나가 또 이렇게 생겨서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도 시인의 말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시인의 말 목차 전에 있고요. 한 사람이 불면의 밤마다 살아서 갈 수 있는 한쪽 끝을 향해 피로를 모르며 걸어갈 때에 한 사람은 이불을 껴안고 모로 누워 원 없이 한없이 숙면을 취했다. 이 두 가지 일을 한 사람의 몸으로 동시에 했던 시간이었다. 이 글을 읽으면 한 사람 안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한쪽에서는 잠들지 못한 채로 어디론가 계속 걸어가고 다른 한쪽에는 깊이 잠들어 있고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몸과 마음의 시간이 꼭 함께 움직이는 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가만히 누워있는데 생각이 엄청 멀리까지 가는 밤도 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마음은 같은 자리에 멈춰있는 날도 있으니까요. 특히 장마철에는 그런 시간 감각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밖은 낮인데도 어둡고 어제와 오늘의 날씨가 되게 비슷해서 며칠째인지 헷갈리고 몸이 방 안에 있는데 생각은 뭔가 계속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 시집에서 고른 시는 편향나무입니다. 한 번도 원한 적 없는 이 세계에서 100년은 살아야겠지. 미치지 않고서 그럴 자신이 있겠니? 용기라는 말을 자주 쓰는 자는 모두 비겁한 사람이 되었다. 내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읽는 자는 모두 적이 되어 있었다. 아침마다 나는 고쳐 말하고만 싶었고 작년의 감이 매달려 있는 4월의 감나무를 빨랫줄을 꽉 물고 있는 빨래 집게들을 등에 난 흉터를 아까 본 그 사람을 거북이처럼 걷던 그 사람을 거북이는 등이 있어서 다행이고 같은 맥락에서 거북이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다행이고 배낭을 메고 내가 나를 거듭 떠났다. 나를 배웅하기 위하여 나는 또다시 어딘가로 떠났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곳으로 가서 얼굴을 보리고 돌아와 얌전하게 생활을 거머쥐는 나에게로 벚꽃잎들이 달라붙을 때 얄비라는 말을 깊이 생각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거대한 흉터라는 걸 알아챈다면 진짜로 미칠 수 있겠니? 이런 시고요. 처음 읽으면 이 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되게 장면이 엄청 빠르게 바뀌고 감나무, 빨래집게, 거북이, 배낭 이렇게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가지고 저는 이 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시로 읽었습니다. 이 제목에 편향이라는 말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무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도 뿌리를 내리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이 시의 화자도 뭔가 단단하게 중심을 잡은 사람이다기보다는 흔들리고 상처받고 어디론가 떠나면서도 계속 살아보려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이 첫 부분에 한 번도 원한 적 없는 이 세계에서 100년은 살아야겠지. 이 문장이 뭔가 태어나는 일을 내가 선택한 거는 아닌데 결국은 이곳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처럼 읽혔고 시 안에 뭔가 용기, 살아라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말들을 쉽게 믿지는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뭔가 힘내, 용기를 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희가 되게 쉽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힘을 내야 하지? 어떻게 용기를 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거는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위로를 서둘러서 건네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 괜찮다고 정리하지도 않고 내가 나한테 가장 큰 흉터일 수도 있다는 곳까지 오래 바라봅니다. 약간 회피하던 내 마음을 직면하게 되는 느낌도 들어서 거칠고 불편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게 느껴진다. 또 시 속에서
나를 배웅하기 위해서 나는 또다시 어디론가 떠난다. 이런 말이 기억에 또 남는데, 보통 배웅이라는 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내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는 내가 나를 배웅합니다. 떠나는 나와 남아있는 내가 한 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읽은 시인의 말에서도 한 사람은 밤새 걷고 한 사람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시집에서는 뭔가 나가 언제나 하나로 단정하게 정리되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장마가 며칠 동안 이어질 때 한번 펼쳐보면 좋을 시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마음, 꼭 빨리 그치지는 않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이 동시에 드는 날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집인데요. 이 세 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둡고 낯선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는 시집입니다. 제목에 우울이라는 단어와 경청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엄청 이질적인 단어 조합이다,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우울이라는 거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고, 경청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잖아요. 근데 이 시집을 읽다 보면 누군가의 우울을 정말로 듣는다는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우울을 빨리 없애주려고 하거나 이해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건네는 낯설고 불편한 말 앞에 조금 더 오래 머문다는 일에 가깝다. 이 시집에서 제가 하나 딱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가 있다면은 검은 책이라는 시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푸른색이라 했고 나는 검은색이라 했다. 바다에 관한 이야기다. 질문은 왜 밤에만 하는가? 대답을 낮으로 미룬다면 너는 푸른색이라 하고 나도 푸른색이라 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손뼉을 치겠지. 찰랑찰랑 찰랑. 손바닥을 서로 부딪히면 물방울처럼 웃음이 튀고 누군가의 손은 크기가 남아서 손바닥 안에 숨어 있었다. 선을 넘지 않으려고. 옆으로 새지 않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펼쳐진 표지를 지붕처럼 덮고 심장과 심장이 누워 있었다. 고백은 왜 잠들 때만 하는가? 너는 비밀이라 했고 나는 거짓말이라 했다. 너는 끝내 깨어나지 않아서. 뛰지 않는 심장은 오른쪽에 묻었다. 이것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일까? 이 시도 처음에 들으면은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인가 한 번에 잡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일단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말하는 두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고요. 보면 한 사람은 바다를 푸른색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검은색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같은 바다인데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간 그리고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의미처럼 다가왔어요. 낮에 저희가 보는 바다는 되게 푸른색이지만 밤에 보는 바다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질문은 밤에 하고 대답은 낮으로 미룹니다. 밤에는 검다고 말했던 사람이 낮이 되면 푸르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정도 그 순간에는 되게 영원할 것처럼 선명한데 시간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이름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밤의 대답이 거짓인 거는 또 아니죠. 그때는 정말 검게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경청이라는 제목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느꼈어요. 누군가가 세상을 검다라고 말할 때 곧바로 아니야, 바다 원래 파란색이야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지금 정말로 검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듣는 거죠. 경청이라는 게 상대의 말을 내 기준에 맞는 색깔로 바꾸지 않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시에 나오는 두 사람이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고 웃지만 비밀과 거짓말을 다르게 말을 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의 이미지가 엄청 떠올랐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일까? 라는 질문이 좀 오래 남았습니다. 되게 바다 이야기처럼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깊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닿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집을 장마가 가장 깊어진 밤에 읽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창밖이 검은색이고 빗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들은 좀 작아지고 사람의 마음도 낮에는 잘 들리지 않다가 밤이 되면 또 잘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시집 저희가 이야기 해봤고요. 뭔가 첫 번째 시집은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저희가 바라봤고, 그리고 아이에게는 뭔가 한 사람 안에서 갈라지고 기울어지는 여러 가지 마음을 볼 수 있었고, 우울과 경청에서는 뭔가 서로 다른 색깔로 세상을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듣는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이 세 권에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 세 가지 시집 모두 살아간다는 일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살면 돼. 용기를 내면 돼. 상대방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서로를 오해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시를 읽다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느끼는 것도 엄청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시를 읽을 때 모든 문장을 낱낱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금방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걸리는 이미지 하나만 가져와도 충분합니다. 저도 시를 그렇게 읽기도 하고요. 그 이미지 하나 가지고 또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나중에 전혀 다른 순간에 시의 의미가 다르게 또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는 정답을 발견하는 독서가 아니라 한 문장을 오래 데리고 다니는 독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마철에는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 외출하기도 번거롭고 몸과 마음이 엄청 좀 무거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오는 동안에만 들리는 소리도 있고 비가 오는 동안에만 볼 수 있는 장면도 있고 또 이런 계절에 더 잘 읽히는 문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세 권 중에 마음에 가까운 시집이 있다 하면 이 장마가 다 끝나기 전에 한 편 정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비 오는 날 꼭 읽는 책이 있다, 아니면 장마철에 유독 끌리는 장르가 있다 하면은 또 만약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늘 감사하게 읽겠습니다. 댓글과 댓글은 항상 너무 감사하게 읽고 있고요. 또 시집이 아닌 장르의 책들 중에서도 장마철이 되면 생각나는 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아무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철에 시집 한 권 읽어보고 싶었는데 하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지금 집안에 소음이 너무 많은 상태인데 에어컨도 돌아가고 약간 공사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지금 빨래도 막 돌아가고 있어서 오늘 좀 소음이 많은 상태로 진행을 한 데다가 지금 목이 살짝 안 좋아가지고 목에 힘을 거의 지금 안 주고 말을 했거든요. 오늘 영상 동안. 이게 혹시나 뭔가 영상 시청에 있어서 조금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가장 이 장마철의 한가운데 얼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장마도 꼭 밥 잘 챙겨 드시면서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